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특집으로 구성하는 코너입니다. 뉴욕 앤 서울이죠. 각각 뉴욕과 서울 시장을 각각 비교하고요. 우리의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 나오셨습니다. US닥의 장우석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안정된 모습이더니 이번 주 들으니까 또 정신없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주된 내용은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은데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3대 지수의 흐름부터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우하고 나스닥이 0.4% 약간 올랐고요. S&P 500은 보합권에서 마무리했는데 장 후반에 밀리는 게 일단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게 되면요. 기술 업종이 2% 올라주면서 최고의 업종을 뽑혔고요. 최악의 업종은 에너지 업종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31%를 기록했습니다. 어때요? 앞서 기술 업종과 에너지 업종 얘기해 주셨는데요. 업종별로 좀 특징이 좀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많은 질문을 해주신 게 뭐냐면 급락 전과 네. 급락 후에 업종에 대한 변화를 물어보시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변화는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난, 우리 휴일의 전날에 예.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에 가서 증언했고 어제도 또 오늘도 하고 있었는데요. 다소 매파적 어떤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아마도 최대 4회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을 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금리와 물가,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주황색 박스가 뭐냐면요. 금리 인하 구간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네. 그리고 파란색 박스가 금리 인상 구간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1번이 뭐냐면 물가입니다. 물가. 네. 예, 물가가 하락을 했죠. 당연히 금리 인하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2번이 뭐냐면요.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고용지표가 악화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다지 경기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네. 그 옆에 있는 오른쪽 박스를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 구간인데요. 마찬가지로 3번 물가가 올라옵니다. 물가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4번이죠. 실업률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고용지표는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 구간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이 기간대에 있었던 지수의 흐름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먼저 앞에 나가는 그림이 네. 금리 인하 구간대였던 모습인데요. 금리가 인하되면서 실제 지수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시장이 떨어졌네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또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S&P 500 지수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휴일 기간에 또 매주 주간 단위로 이제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에 대한 예, 실업 맞습니다. 급여를 신청하는데 오늘 또 발표된 것이 48년에 또 최저치를 또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미국에서는 경기가 좋은데 역설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극명하게 오늘 차트로 좀 보여주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해 주신 거가 올해 좀 시장의 조정과 전후에 따라서 어떤 주도하는 업종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논리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사실 저도 기술 업종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유틸리티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조사에 따르면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요? 예, 완전히 네. 틀립니다. 지난해 2017년에 가장 많이 오른 업종과 하락 업종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기술 업종입니다. 38.8% 올랐고요. 그 다음이 임의소비재 23.3% 올랐는데 이게 임의소비재가 뭐냐면요. 아마존, 넷플릭스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이 22%, 그 다음 기타 산업재, 소재, 헬스케어가 있는데요. 떨어진 걸 보시게 되면 유틸리티, 부동산, 필수 소비재,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의 모습이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올해는요. 기술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8.64% 올랐고요. 임의소비재 2등으로 꼽혀 있습니다. 5.84%. 그 다음에 금융, 헬스케어, 산업, 소재. 마치 복사한 것처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에러 난 줄 알았어요. 예. 이게 숫자만 좀 틀리고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완전 똑같습니다. 하나 다른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역시 하락 업종도 부동산, 유틸리티,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의 모습은 달라진 게 없다. 특히 급락 전과 급락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변화에 대해서는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차트는 지금 아마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보여드릴 건데, 네. 아마존이요. 아마존이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만 해서 27%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올해 있는데, 벌써 30% 가까이 예. 올랐나요? 이 차트만 보게 되면 네. 아마존이 급락을 겪었나 할 정도로 상당히 견고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똑같은 또 하나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의 모습인데요. 넷플릭스는 무려 45%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미소비재 기술 업종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는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휴, 넷플릭스가 지금 화면에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45%나 올라갔는데요. 그 처음에 벌써 재작년이었나요? 그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넷플릭스가 서비스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볼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속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분 말하는 거 보면 벌써 지금 넷플릭스에 오늘 현재 450여 개의 콘텐츠가 지금 한국 관련된 게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거대 공룡이 그들 본부장도 얘기하셨지만 방송에서 국경 없는 시대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하겠고요. 아 마침 오늘 그 중요한 또 뉴스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좀 코멘트를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제 미국이 다시 한 400포인트 뭐 좀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합해로 800포인트가 다우지수가 빠졌거든요. 예. 네, 근데 보시면 오늘 같이 빠진 거는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회사의 CEO들을 이제 백악관에 모아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 각종 이슈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한 3주 전에 있었나요? 그 우리나라 포스코나 이런 거 포함한 철강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강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복 관세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4월 중에 이제 그 사인한다 뭐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사인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인. 무슨 사인이냐면 철강에 대해서는 25%에 대해 관세를 매기고요. 알루미늄 업체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무부가 미국의 대통령한테 제안했던 건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똑같이 관세를 내기는 방법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국가에 대해서 꼭 집어서 철강을 예를 들어서 50몇 프로, 53%인가요? 관세 매기고 강간에서는 몇십 프로 매기는 안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건 얘기할지 모르겠고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뭐 완벽하게 얘기 하나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그런 나라의 특정을 얘기하지 않고 25%와 10%의 관세를 매기는 것을 다음 주에 본인이 사인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 사실대로 나라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국가에 똑같이 매기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 철강이나 그런 강간회사 입장에서 보면 최악은 면할 수 있다. 왜냐하면 60몇 프로, 50몇 프로 하던 거가 그냥 전 세계가 똑같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본도 25% 매고 우리나라도 25% 매면 뭐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나라에는 뭐 큰 영향이 없겠으나 하여튼 그 최악의 경우는 면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주가 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미국의 어떤 철강이나 알루미늄 수요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공급받아서 만드는 뭐 모든 나라들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는 자동차 회사 되겠고요. 비행기 회사 되겠는데 이런 회사들이 다 수요, 물건의 비용이 비싸지는 거죠. 수입된 비용.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보잉이라든가요. 그리고 무슨 자동차 회사들이 3% 이상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자재 가격이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올라간 것이 저희도 한 2주 전에 방송드렸던 US 스틸 같은 건 또 5%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수치가 나올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다는 그래서 미국의 오늘 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더 크게 보면 미국에서의 그런 관세를 그렇게 급하게 올리는 거 나오면 그게 바로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 세계 소위 트레이드 워라 그러죠.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화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확대되는 가능성 때문에 또 한 차례 주시장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에 좀 떨어지는 요인이었고요.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 좀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코멘트 드렸고요. 자, 이제 본 코너죠. 저희 코너에서 뉴욕 앤 서울의 크로스 체크 들어가겠는데요. 항상 이제 세 종목 내지 세 섹터를 갖고 저희가 비교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3가지 종목군 저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1년여 만에 저희 방송에서 다시 다루는 것 같습니다. 플래닛 피트니스 얘기하겠고요. 저는 나스미디어를 왜 같이 얘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로 강해요. 우리나라에서 올해 가장 강한 주식 중에 하나죠. 더존 비존 얘기해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대표적인 여러분 소비와 관련된 마스터카드. 우리나라에서는 신세계 이렇게 세 종목군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부부장님 작년 벌써 이맘때인 것 같기도 하고 플래닝 피트니스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작년은 아니고요. 2016년 6월 3일날 얘기했는데 벌써 2년인가요? 2년은 좀 안 됐죠. 아, 안 네. 됐는데 네. 제가 이제 이거를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좀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그때나 생각 때문에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다른 게 모습입니다. 하나도 예.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으면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잘 나가는 헬스케어 체인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처럼 아마 미국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미 1357개의 체인점이 전국에 깔려 있고요. 워낙 수익이 좋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2016년 6월 3일 날 만약에 매수했다 그러면 주가는 뭐 수익은 한 2배 정도 났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네. 사실 이제 운동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왜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6월 3일 날 얘기한 건데 벌써 2년 전입니다. 근데 이게 왜 되는지가 궁금한데 이거는 그림 한 장으로 이유가 끝나거든요. 그림 한 장으로요? 네, 그림 한 장으로.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림이 뭐냐면 전 세계 그 비만 인구에 대한 네. 성인에 대한 네네. 전 세계 평균은 성인이 37%인데 미국은 66%, 2배 정도 높죠. 어이구나. 예, 네.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도 29%로 세계 평균을 2배로 상회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비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뭐 꼭 비만이다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냐라는 걸 보게 되면 이 체인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네. 이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혹시 이런 헬스케어업을 운영하실 분들은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10달러, 월 10달러밖에 안 합니다. 비용이, 네. 회비가. 그 다음에 월요일은 피자를 무료로 제공하고요. 피자를 왜 주죠? 그러니까요. 화요일 날은 베이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네. 이게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 한 이틀 정도는 네. 먹어라. 피자 이런- 먹고 더 운동 더 하라고. 예, 더 예.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사실은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친목 도모였습니다. 친목 도모. 아. 예, 서로 네. 끌어주고 당겨주고 네. 네가 10kg 빼면 나도 10kg 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독려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 크리틱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평가 금지. 쉽게 얘기하면 뭐 몸매를 이렇게 자기 평가한다든지 몸매를 자랑한다든지가 크리틱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뭡니까? 예. 몸매 자랑하면 퇴장 예, 이거? 예. 이게 지금 나오는 뒤에 화면이 뭐냐면 평가 금지인데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우락부락한 사람들 이렇게 운동을 해서 자기 몸매를 남성, 여성 다 있잖아요. 예. 뽐내면 바로 퇴장을 나갑니다. 여기는. 사실은 진짜로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주요 포인트인데 네. 저도 헬스클럽에 다니고 싶은데요. 가면 예. 보통 저희보다 뭐 엄청나게 몸매 좋은 분들이 막 운동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사실 설 자리가 없잖아요. 창피하죠. 창피하고 예. 또 예. 이제 그것 때문에 끊었다가 이제 안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기업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뺐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이 2년 전부터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몸매 자랑 안 하는 게 네. 주요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이학년 의원은 오늘 왜 나스미디어로 얘기하냐라고 깜짝 놀라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요. 나스미디어는 이제 광고 회사인데 모바일 광고 랩인데요. 저는 이제 플래닝 피트니스를 얘기하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올림픽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한번 해본다. 3월 달에 운동 한번 한다. 그래서 플래닝 피트니스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도 맞긴 맞을 텐데요. 저는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그래서 제일 누가 돈을 벌었겠느냐. 란 생각에서 관점에서 뽑았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스미디어 같은 회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는요,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소위 모바일 광고 랩입니다. 모바일 광고 랩인데요. 모바일 광고 랩에 광고 랩이란 게 소위 그 미디어 랩이란 것의 개념이 좀 부족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건 뭐냐면 미디어 랩이란 거는 왼쪽에 보면 종합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대행사, 그 더 왼쪽에는 광고 주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기획이나 그런 종합 대행사가 광고 기획을 제작하고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는 매체사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신문일 텐데 요즘은 그런 것도 있겠으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다음, 뭐 수많은 야후 이런 수많은 소위 어떤 그 미디어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이 중간에서 미디어를 플래닝하고 바잉하는 광고 효과를 분석하는 그 회사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바로 나스미디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나스미디어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매출 구성을 딱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요. 온라인 광고가 77.8%가 되겠고요. 디지털 방송에도 6.9%가 나오고요.
디지털 사이니지, 요즘은 수많은 디지털 사이니지, 입간판 같은 것이 요즘은 영상으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보면 10.2%를 차지하는 것이 이 매출 구성이 되겠는데요. 이 회사가 얼마만큼 커지냐면 요즘은 신문 광고나 TV 광고보다 모바일 광고나 인터넷 광고가 더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TV를 보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저만 하더라도 요번에서 올림픽 중계할 때 보면 네이버 통해 와서 거기에 각사의 스포츠 중계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딱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시각을 가지시면 그 시장이 커진다는 것인데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모바일 광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지를 제가 차트를 또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참고로 이건 유진투자증권에서 한 거가 되겠는데요. 이 회사의 포인트, 투자 포인트 제일 먼저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게 무슨 개인이나 조그만 코스닥이 아니라 바로 40% 이상을 KT가 갖고 있는 KT 계열사다. 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2009년에 들어갔고요. 지하철 타시면 지하철의 입간판, 도어 있죠. 안전문 앞에나 위에 보면 광고들이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모바일 광고를 2012년부터 시작했고요. 동영상 광고가 늘어났고 NSM이라고 또 경쟁사를 아예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가는데 기폭제를 한 것이 바로 나스미디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 광고가 전체적으로 시장 얼마만큼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그래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규모가 거의 매년 수십 프로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2004년에 이게 뭐 바닥에서 뭐 200억 하던 것이 지금 1600억까지 가는 그런 1500억까지 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의 어떤 생활의 트렌드의 변화,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렇게 이동하실 때, 뭐 심심할 때 네이버나 무슨 카카오나 뉴스 보실 때 거기 따라 들어오는 광고에 대한 그런 기획과 어떤 평가를 다 누가 하고 있다? 나스미디어가 하고 있다라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전후에서 광고 시장이 커졌고 그런 거에 관해서 오히려 더 플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증권사에 대한 증권사의 목표 주가 몇 개 보면 유지는 87,600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96,000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7,000원인데 이게 얼마만큼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냐, 시장 대비 이었냐를 보이는 거가 딱 보시면 나스미디어랑 코스닥 지수를 같이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최근 1년 동안 나스미디어는 무려 122%의 주가 상승이었고요. 코스닥은 42%. 그만큼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나는 모든 뉴스나 이런 것들, TV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TV나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나스미디어가 완전히 비싼 주식이고 살 필요가 없겠으나 본인의 생활 패턴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이런 것 중에서 많은 정보를 흡수하고 쇼핑도 거기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스미디어가 여러분들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 되겠다. 이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 좀 들어가겠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해보신다면서요. 예, 원래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도 제가 이제 PC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 하루에 한 번은 경험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보겠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부문별 매출 현황을 좀 같이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 원래 주력 매출이 뭐냐면 MS 오피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OS가 주력 매출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MS 오피스는 그나마 좀 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클라우드는 검은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네네. 반면에 OS 파란색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 클라우드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에서 1등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인데 이 업체는 현재 2위를 달리고 있고요. 특히 오피스 365를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애주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 증가했고요. 바로 이게 그 클라우드죠. 맞습니다. 애주어가. 클라우드. 예. 클라우드인데 지능형 클라우드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5%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뭐 98%다, 15%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앞으로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더 많이 올라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잘 못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못하다 보니까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야. 예, 오피스 365를 통해서 제가 이제 뭐 대부분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딴 데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클라우드로 올려갖고 딴 데 가서 또 뽑아서
보통 이제 세미나 때 발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질병 퇴치를 위한 새 클라우드 기술을 발표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본다 그러면 네. 향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목표 주가가 지금 100. 이 목표 주가는 네. 사실 이제 오늘 아마 좀 하락했을 것 같아요. 네네. 하락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107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주가보다는 네. 한 10%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얘기 나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지금 97%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작년에 성장한 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클라우드 시장은 전 세계 어디나 다 커지는 거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중국도 마찬가지. 사실 보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세일즈포스닷컴 뭐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알리바바, 뭐 텐센트 다 마찬가지. 진짜 제일 성장하는 것은 클라우드인데요.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클라우드 관련된 거 서비스를 직접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시청자들이 알만한 회사가 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거 모르는 분이 없고요. 물론 대기업은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요. 그리고 회계나 세무 보고하시는 분 이거 누구나 다 쓰는 게 바로 더존비전입니다. 그래서 더존비전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클라우드 관련 기업이라고 얘기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더존비전을 하는 일은 딱 한 두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전자 어떤 기업 세무회계 중소기업이 다 쓴다, 거의 다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ERP 시장이라고 해갖고요. 기업의 각종 회계 정보, 기업 정보를 다루는 그 기업 회계 어떤 그 재무 정보 모든 총괄 시스템인데요. 그 시장까지 이 회사가 바탕을 갖고 다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건 ERP라고 그러는데요. 라이트 ERP는 지금 우리나라에 11만 개 중소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스탠다드형과 익스텐드형은 19,000개를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4분기에도요. 계속 깜짝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23%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57% 났는데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시장, ERP 이런 것들이 31%에서 그룹웨어가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게 80% 가까이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규모는 많이 다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즈포스닷컴 하는 거에 상당히 축소판이 지금 바로 더존비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클라우드 사업의 고성장성만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물론 이거 전부 다 더존비전 건데요. 더존비전의 매출에서 클라우드 시장이 지금 쭉쭉쭉 계속 늘어가는 것이 지금 빨간색 이제 바그래프 여러분들을 보시는 건데요. 그만큼 확실하게 돈을 챙기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가장 흥미로운 거가 보면 새로운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회사의 가장 특징은 유지보수율을 받는 거죠. 유지보수율. 아까 부문에서 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1년에 얼마 내니까 그래요? 한 달에 8,000원 정도 됩니다. 그 매달 꼬박꼬박 내지 거죠. 않습니까? 예. 바로 똑같은 것과 바로 더존비전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계약하면 계속해서 돈을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좋은 회사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강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8,000원, 미국에서 11달러 이런 것도 계속 돈을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은요. 작년에 55%가 무려 올라갔고요. 올해도 지금 이게 66%가 올라와서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비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의 목표 주가에 거의 근접하고 있거나 오히려 좀 더 비싸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더 당장 매수보다는 좀 관심 갖고 좀 한두 주식부터 좀 발을 담그신 다음부터 이 회사를 좀 연구해서 공부해 보시는 게 낫다. 그런 관점에서 더 좀 비전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마스터카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마스터카드는 저도 좀 전에 올 때 택시 타고 오면서 결제했던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현금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드 쓰죠. 그러니까 당연히 된다고 보면 되는데 전 세계 글로벌 카드 결제 비중을 좀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비자가 54%고요. 마스터카드가 26%인데 그러면 왜 비자 안 하고 마스터카드 하냐? 상관없습니다. 뭐래도. 네. 상관없는데 그냥 제가 이왕이면 마스터카드 갖고 온 이유는 본인이 쓰시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그것도 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네.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더 좋습니다. 비자보다 약간 네네.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배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배당도 마스터카드가 더 좋습니다. 비자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스터카드를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를 200달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유효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는 부문장께서 이제 그 어떤 소비의 확대 그런 관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현금의 사용이 줄어든다는 관점에서 정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스터 같은 거가 우리나라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은행에서 다 하고 있지만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결국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에 쉽게 해서
회원사죠. 회원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없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카드를 어디서 많이 쓸까? 그런 관점에서 결국 소비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소비 관련주는 이마트를 했는데 오늘 이마트를 너무 자제했으니까 또 하나의 신세그룹의 또 하나의 회사죠. 물론 더 큰 상위에 있는 회사인데요. 신세계로 오늘 좀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하나투자증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분명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백화점이라든가 면세점, 부동산, 호텔 등 사업이 골고루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하나투자증권에서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레포트 썼습니다. 신세계의 기업 가치의 상승은 오히려 이제부터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4분기요. 이 회사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중시하냐면 대한민국의 올해요. 4분기에 깜짝 실적을 뭐커녕 어떤 예상 실적보다 상위로 올라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만한 중에서는 이익을 맞춤 기고 매출 넘는 거가 SK하이닉스 정도에 있고요. 깜짝 실적할 만한 것은 별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특히 신세계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요. 면세점 사업이 작년에 유혹화별로 온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15% 올해도 성장하면서 작년에 이게 온규로 연간으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 신세계의 어떤 성장성 한번 배팅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신세계와 이마트가 온라인 사업부를 합병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히려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흥미로운 걸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왜 그러면 백화점, 이거는 이제 온라인 사업부가 이제 영업 실적이 좋아진다. 이거 흑자 전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린 건데요. 더욱더 중요한 건 이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신세계랑 롯데랑 현대랑 얘기하면 각자들이 선호하는 게 있고,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그럼 당신은 이학년 위원은 왜 굳이 세계 중에서 신세계 얘기하냐는 것인데요. 이 그래프 한 장은 다 설명이 끝납니다. 뭐냐면 결국은 뭐든지 사업할 때 보면 점유율이 올라가는 걸 사야죠. 네. 점유율이 내려가는 것보다. 이게 바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의 점유율인데요. 딱 보시면은요. 현대랑 롯데는 조금씩 슬로우하거나 좀 약간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신세계는 아래서 완만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도 더 잘하는 놈을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답은 신세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신세계와 코스피의 같이 그린 1년 동안인데요. 신세계 무려 86%가 지금 살아있고요. 코스피는 지금 1년 동안 16% 올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강한 놈에 베팅하는 것이 여전히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19개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은 39만 2천 원이라는 거 혹시 관심 있는 분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백화점 내 탑픽 역시 신세계, 대형마트 중에서 탑픽은 이마트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뉴욕 증시에서 체크해야 될 거 확인해 주세요. 오늘부터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풋라커, 제이스페인이 JD.com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6일 날 타겟, 3월 7일 날 달러트리 코스트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에스탁의 장우섭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